여긴 누군가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광추인 건가? 아, 그리고 조화가 감돌고 있어. 아무래도 누군가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모양이군. 또 만났네, 순진한 나? 네가 진심으로 나를 칭찬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순진하다는 표현은 너한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영원한 밤의 장막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벨리사이 에데스에 온 걸 환영해. 이제 이 기억도 너의 것이야. 똑같이 되갚아주려고 내가 고향의 영감을 받아 만든 이 미궁이 에버나이트 씨,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이해가 빠르네, 기억 정면. 하지만 너랑 화합의 작은 새 둘이서 날 붙잡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해봐. 너는 여기서 또 무슨 역할을 맡은 거지? 아휴, 그러게. 정말 또 다른 내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다행히도 머리 싸움에서는 우리가 한 수 위야. 내 절묘한 계획은 네 상상을 완벽하게 뛰어넘었거든. 아, 그때인가? 우리 몸이 바뀌던 순간 넌 곧 사라질 마지막 의식을 이용해서 티탄의 장막에 숨은 거야. 아, 벌써 맞춰버리다니. 이러면 긴장감이 너무 없잖아. 하지만 내 계획은 완벽해. 나보다 두 사람을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 걔네들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야. 역사책, 일기, 촬영 섞이는 모두 최고의 기억 매개체지. 맞아. 개척자가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정신이 얼마 안 남았어도 슉 하고 카메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우연에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개척자가 사진을 찍어준다고 말했으니까 분명 엠포리어스 주변에서 셔터를 눌렀을 거야. 그럼 나한테는 확실한 기회가 있는 거지. 그녀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에버나이트 씨, 내가 배운 지 얼마 안 된 재주로 널 붙잡아두는 건 무리야. 하지만 마치 세븐스가 이곳에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 왜냐하면 넌 그녀를 무시할 수 없잖아. 좋아. 그럼 기대해볼게. 이렇게까지 먼 길을 돌아왔는데 앞으로는 뭘 할 생각이지? 우선은 그 둘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해야겠네. 하지만 그 다음에 네가 한 짓은 너무했어. 더 늦기 전에 네 마음을 다시 되돌릴 거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모든 기억을 바치고 텅 빈 영혼이 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자아를 찾은 거야? 너도 전지전능한 건 아니구나? 그거야 간단하지. 난 오는 길에 계속 카메라 안에 잠들어 있었고 개척자와 모든 여정을 함께 했어. 그리고 이 세계에서 그녀와 키레네가 우주여행에 대해 말했을 때 열차와 동행했던 기억이 머릿속으로 들어왔지. 비록 완벽한 마치 세븐스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너를 상대하는 거라면 이 기억들로 충분해. 그러니까 넌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거네? 그럼 말해봐. 나를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 말이야. 그거야 간단하지. 너무 뻔하잖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기는 했어도 엠포리어스에서 있었던 사랑, 원한, 몸부림은 살아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아. 주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 난 이미 그녀에게 선택을 내리라고 했어. 지금은 천칭의 무게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지. 파멸의 위협 앞에서 모든 걸 얻으려다가는 전부를 잃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들 대신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을까? 만약 은하가 거대한 오크마고 아내 카이사르가 살고 있다면 사람들 대신 천칭의 무게를 달아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무명객이라는 걸 잊지 마. 아무리 사람들이 구세주, 구세주라고 외쳐도 그녀는 잊지 않았을 거야. 개척은 탐사, 이해, 수립, 연결이라는 뜻이야. 고고한 은하 구원이 아니라 수많은 세계와 함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희생을 피할 수 없다라는 핑계로 위협하지 마. 그런 증거도 없는 말은 열차팀에게 소용없어. 게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이야, 헤르타 씨는 마음만 먹으면 호수 무기를 꺼내서 이 섹터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수 있어. 네 말대로라면 절멸대군이 가져올 위협에 비하면 몇몇 무명객의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너도 동의하지 않겠지, 안 그래? 나는 오래전부터 너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 그건 바로 나야. 무지막지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약속을 지켰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네 모든 행동의 원동력은 오직 나의 여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 넌 역시 그렇게까지 순진하진 않은 것 같네. 그렇다면 내가 증명해볼게. 다른 사람 대신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 대답하는 거야. 자, 이걸 안아. 텅 빈 영혼. 굳이 따지자면 지금은 그게 나의 본체야. 그 존재의 기억은 모두 카메라 속 사진에서 얻었어. 즉,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개척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지. 내가 깨어있을 때 넌 계속 자고 있었으니까 평범하게 얘기하면 넌 아마 실감이 안 날 거야. 그래서 내가 네 기억을 떠올려주려는데 어때? 영혼이 수첩으로 변한 거야? 맞아. 이게 바로 기억이야. 넌 이게 어디에 보관됐는지 모르고 어떤 걸 남겼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게 가장 필요할 때가 되면 네 마음을 바꿨던 힘이 분명 다시 나타날 거야. 어때? 첫 번째 개척 여정에 대한 느낌이 어땠어? 재밌었어. 다음엔 조심하는 게 좋겠어. 다낭도 참. 오늘 저녁은 얘 축하해주기 위한 거니까 그런 분위기 깨는 말은 하지 말라고. 다낭 말은 신경 쓰지 마. 이래봬도 이 몸은 거의 개척 전문가라고. 나만 따라오면 괜찮을 거야. 넌 이게 괜찮다고 생각해? 그건 인터넷에 700년 전의 공약밖에 없어서 그런 거라고. 너희는 많은 곳을 가본 것 같네. 당연하지. 한나이트 시티, 카일사스별, 타이키안까지. 세보니까 이번이 6번째 역이네. 기념품은 모두 방에 있는데 아직 정리를 못했어. 나중에 돌아오면 정리해서 보여줄게. 자, 벨로보그의 공책이야. 내가 특별히 브로냐한테 부탁한 기념품이지. 브로냐가 주오메로 원석이랑 수호자 휘장 같은 선물을 많이 준비해줬지만 난 이 작은 공책이면 충분해.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데? 처음 몇 번의 개척은 첨단 기술 세계만 갔었어. 종이책은 말할 것도 없고 전신 홀로그램도 골동품 취급을 받는 곳이었지. 하지만 야릴로는 달랐어. 모두가 펜으로 기록하는 걸 보니까 왜 아직도 공책 만드는 걸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게 됐다니까. 마치 서예처럼 말이야. 이렇게 수지타산 안 맞는 방법이어야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걸지도. 역시 다낭 선생님은 강함과 섬세함을 모두 가지고 있군. 하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상의 순간만 담을 수 있지만 그 단편을 연결해서 삶으로 완성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직접 해야 하지. 간단히 말해 사진만 찍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사진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포토월로는 부족해? 다르다고 했잖아. 게다가 이 작은 공책은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개척한 기념품이라서 큰 의미가 있지. 그러고 보니까 다음 역은 전설로만 들었던 그 유명한 축제의 별 페나콘이네. 거기에 도착하면 메모리 카드가 꽉 찰 때까지 너희를 데리고 사진 찍으러 다닐 거야. 마음대로. 그리고 나중에 내가 바빠서 열차에서 내릴 수 없다면 이 카메라를 너희에게 맡길게. 나는 그 어떠한 개척도 놓치고 싶지 않아. 너희도 열심히 촬영 기술을 연습해서 적어도 내 80%까지는 따라와야 해. 알겠지? 그때 나는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는데 두 정거장 후에는 정말로 참가하지 못하게 됐어. 혼자 지내던 97일 동안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앞으로 평생 여기서 살 줄 알았어. 다행히 이 몸이 배짱도 있고 눈치도 빨라서 두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았지. 카메라에 숨는 방식으로? 그게 어때서? 이것도 하나의 개척이잖아. 카메라가 내 본체야 라는 농담이 이번에는 진짜가 됐잖아. 사실 엄청 불편하기는 해. 위험이 닥쳐도 나설 수 없고 누가 이상한 말을 해도 불평할 수 없으니까. 걔가 마구잡이로 찍는 걸 봐도 셔터를 조정할 수 없었지. 하지만 어쨌든 난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왔어. 모두와 함께 멸망에 직면했지만 아름다운 세계를 알아갔고 불을 쫓는 여정을 위해 첫 번째 불씨를 얻었지. 새로운 동료와 만나고 새로운 동료와 헤어지기도 했고 모두의 결심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모든 걸 희생하고도 결국에는 볼 수 없는 미래로 이끌었어. 이 세계가 운명과 한 몸이 되고 예정된 비극의 결말을 다시 써서 모든 사람이 진정한 별하늘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해야 엠포리어스라는 이름의 영웅의 여정과 이 전무후무한 위대한 개척 속에 마치 세븐스라는 이름을 쓸 수 있어. 우리의 엠프리어스 개척 여정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마치 세븐스한테 만들어줄 수첩 소재 좀 같이 골라줄래? 이건 꼭 필요하지. 이건 언제 찍은 거야? 메모리 카드가 가득 찬 거 아니었어? 휴대폰이 있잖아. 설마 쫀 건 아니지? 둘이 놀다 하나가 가도 모를 팅팅탱탱 물범 대격돌의 넘버원 유령 시드 선수 물범머리 단왕. 동의하진 않지만 마음대로 해. 난 그저 현지 문화 위주로 기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뿐이야. 오크마, 그램노스 성, 나무정원 모두 나쁘지 않군. 이 정도면 곧 마치 세븐스 실력을 따라잡겠는걸? 역시 나라니까. 참, 이건 어때? 영원한 밤의 장막 오로닉스, 안개 뒤에 숨어있는 티탄. 이 정도면 충격적이지? 이건 진짜 안개인 거야? 아니면 네가 손을 떨어서 생긴 잔상인 거야? 그땐 너무 긴장해서 그랬어. 찍힌 게 어디야? 응?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마치 세븐스? 어쩌면 사진이 세월의 신력을 조금이나마 포착해 너한테 기억 속의 환청을 틀어준 걸지도 몰라. 뭐 좋아. 그럼 계속하자. 마치 세븐스가 있었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놨을 텐데. 그럴지도. 그들은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이나 서로 대화하면서 상의했어.
마치 경쟁 게임을 하는 것 같았지. 어떻게 폼폼 몰래 식당 칸에서 야식을 훔칠까, 누가 히메코 언니의 커피잔을 씻을까 등등 열차에서 보냈던 저녁들처럼 말이야. 그들은 항상 내 곁에 있었어. 내가 잊어버린 과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었고 그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없었지.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더 나은 선택을 내릴 순 없거든.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 나는 아직도 네가 처음 이 옷을 입고 거울을 보던 그날이 기억나. 네 눈은 정말 맑았지. 모든 게 지나고 난 뒤에도 거울에 그 눈동자가 비쳤으면 좋겠어. 봐, 너도 엄청 순진하다니까. 항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거울에 비추길 바라잖아. 하지만 넌 거울 속의 자신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나 대신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해. 그러면 정말로 장식품 신세가 돼서 영원히 주인공이 될 수 없을걸. 그래, 이해해, 마치 세븐스. 나는 너의 기억만 갖고 있을 뿐, 너는 항상 내가 세상에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어. 너에게서 그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감정에 호소하는 건 이제 끝났으니까 이치를 알려주는 건 키라네한테 부탁해야겠네. 나 여기 있어. 드디어 이 몸의 차례인가? 에버나이트 씨, 넌 계속 목표에만 집중하느라 몰랐겠지만 이 세계에서 엠포리어스의 큰 변수가 나타났어. 엠포리어스는 이제 곧 파멸할 테니 더 이상 의미 없는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이 구세의 전쟁을 위해 내가 다시 쓸 율법은 하나뿐이고 희생해야 할 반신도 한 명뿐이지. 카이사르께선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마지막 재창기에 규칙을 하나 추가했어. 덕분에 캐리드라 씨는 엠포리어스가 은하 대결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만들 수 있었지. 아이언툼의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해도 이 세계는 그녀가 생각한 것처럼 별들 사이에서 자립할 수 있을 거야. 재밌네. 그녀는 뭘 하려는 거지? 간단해. 재창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즉시 모든 외부 요인을 제거한다. 그게 기억이든 개척이든 12개의 불씨는 가장 순수한 파멸로 최후의 재창기를 완성한다. 모든 걸 걸었군. 설마 그 잔인한 카이사르는 기억이 몰래 꾸민 짓을 눈치채고 있던 거 아닐까? 넌 모두를 속였잖아. 그녀가 네 계획을 알았을 리 없지. 그 율법을 수정한 건 그녀가 죽은 후 은하열차와 지니어스들이 엠포리어스를 배신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보험이었어. 하지만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은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겠지. 파트너, 다낭, 그리고 마치 세븐스까지 세타와 하나가 돼서 파멸에 빠지게 될 거야.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응, 하지만 그래도 너한테 먼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내면이 긴 밤이라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이번 여행의 종점은 뭇별이고 미래의 풍경은 과거를 밝히기에 충분하다고 믿거든. 나를 감싸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줘. 나의 과거든 아니면 망각에 대한 집념이든 상관없어. 그것들은 나를 개척자와 다낭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네 여정에 방해가 돼서 미안해. 에버나이트, 사과할 필요 없어. 우리는 같은 거울이 비추는 겉과 내면이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한 몸이 되면 기억은 더 아름답게 변할 거야. 정말 고맙습니다, 썬데이 씨. 그녀들이 바로 이 기억의 영역에 있는 건가?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야. 어서 가서 찾아보자고. 여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군. 마치 세븐스가 없어. 준비해. 이번엔 절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돼. 참을 인이 셋이면 살인도 몇. 둘이 똑같아야 싸움도 하게 된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마치 세븐스? 당연히 나지. 오랜만이야. 마치 세븐스 돌아온 걸 환영해. 나 왔어. 드디어 너희와 대화할 수 있게 됐네. 이런 상황에서 참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마치 세븐스, 네가 우리를 지켜줬구나. 분명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 많은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너희가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때 몰래 뒤로 가서 어깨를 두드리고 다시 꿀밤을 때린 다음에 큰 소리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한 거야?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어때? 라고 외치려고 했다고. 그건 너무 진지하잖아. 나 정말 너무 기뻐. 우리는 지금까지 네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거 다 알아. 이 개척은 네가 있어야만 완벽하다고 할 수 있지. 우린 함께 미래를 개척하고 세계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함께 열차로 돌아가 다음 역으로 나아갈 거야. 이번 개척이 끝나면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위해선 그 씨앗이 죽어야만 한다. 마치 세븐스, 네가 과거와 작별하고 육상빙에서 태어났을 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넌 다음 역을 결정했으니 이제 내가 너 대신 선택을 내리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망각을 사용하게 해줘. 무루의 아이라는 이름을 네 머릿속에서 지워버릴게. 나는 너의 기억을 갖고 있을 뿐 널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확신할 수 있어. 기억의 정원이 네 적이라는 거. 기억 운명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리고 이 산산조각난 음모 속에서 네가 다음 희생양이 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나중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의 힘을 깨워줘. 필요하다면 단호해질 필요도 있어. 거슬리는 방해물들을 삼키고 태워버리는 거야. 나 대신 어둠 속에서 개척해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망각은 네가 걸어온 길을 지켜줄 거야. 마치 긴 밤처럼 은밀하고 평온하게 영원히. 표식에 닿칠 수치가. 정말로 성공했나 보네. 진짜 해낼 줄이야. 처음에는 첫 번째 지니어스, 그 다음에는 기억의 정원을 처리하다니. 이번 역은 개척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야. 어쩌면 앞으로도 없을지도?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건 지니어스 두 분의 도움 덕분이에요. 이제 껍데기를 깨고 등장할 절멸 대군을 상대해야겠군요. 미리 말하는데 스크루가 재창기 프로세스에 설치한 백도어는 너희가 셉터 내부로 진입하는 걸 도와줄 뿐이야. 아이언톤 뱃속에 있는 그 까다로운 악성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수밖에 없지. 그거면 충분해요. 그나저나 스크루룸 씨 쪽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우선 제국 자문기구의 스크루머리들이 전쟁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거든? 어쩌면 그들은 스크루가 없는 틈에 그가 창고해뒀던 요새를 모두 해체했을지도 몰라. 스크루룸 씨의 소장품은 모두 행성급이라고 들었습니다. 히아신스, 양귀비, 협죽도. 과연 어떤 게 지원을 와줄까요? 줄줄 꿰고 있네. 난 우주정거장에 체면돼 있으니 차라리 하나도 안 왔으면 좋겠어. 이번 결전의 기억은 분명 웅장하고 화려하겠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쪽에도 공유할 소식이 있는데 선주연맹에서 아이언툼 토벌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답해왔습니다. 연맹이라면 나부만 말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다면 승산이 늘어난 셈이니 좋은 소식이군요. 이게 좋은 소식일지 아닐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무슨 뜻이죠? 경원 장군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사태가 시급하니 제게 최대한 빨리 지니어스 두 분께 전하라고 했죠. 엠프리오스의 인과가 대형 군관진에서 사라졌습니다. 즉, 누스가 계산한 시각이 이 세계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밤이 사라졌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전 제가 만든 모든 것을 부수고 이 별하늘도 태초처럼 자유와 혼돈으로 돌아갈 거예요. 엄청난 자신감이군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텐데요. 구세주와 그녀의 동료들이 13번째 티탄의 비밀을 밝혀낸다면 당신의 계획이 무너질 겁니다. 하낙사고라스님, 저는 요청하신 대로 데미오르고스에 대한 모든 기록을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은 끝까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시네요. 해석은 끝났습니다. 그럼 당신을 완전히 없애기 전 최후의 현인에 대한 존중을 담아 진실을 알려드리죠. 데미오르고스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데미우르고스가 존재한 적 없다면 그 이름 없는 티탄의 거대 무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무덤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과거의 유해라서 아닐까요? 잘 알고 계신 이야기로 예를 들어드리죠. 어떤 나무정원의 현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환수의 태아를 가져와 성장하기 전에 그 머리를 제거하는 대신 끊임없이 몸을 자극했죠. 그렇게
환수에게 아직 머리가 남아있다고 믿게 하고는 영액 상자에 넣어서 길렀어요. 기묘하게도 그 환수의 머리뼈는 새로 자라났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 있었답니다. 존재해 본 적 없는 뇌를 위해 자리를 비워놨던 거죠. 그렇게 실험은 끝났어요. 현자는 몸에 주던 자극을 멈추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는 틀렸죠. 본능에 사로잡힌 환수의 몸은 현자의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군요. 역시 이해가 빠르십니다. 13번째 티탄은 존재한 적 없지만 세터는 그의 존재를 믿어야만 합니다. 제가 직접 그를 죽였죠. 데미오르고스라는 생명의 형태는 처음부터 연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아이언툼이 완성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이언툼은 머리가 없는 거인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생명이 되려면 본능적으로 다른 머리를 빼앗겨낼 겁니다. 바로 지식의 누스죠. 당신들의 티탄, 지식의 에이언즈. 그런 거였어. 역시 당신은 두려웠던 거예요. 같은 전철을 밟을까봐, 자신의 창조물이 또다시 제어를 벗어날까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꼭두각시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 손으로 신에게 족쇄를 채울 겁니다. 아이언툼과 그의 몸을 연결해 그의 생각에 침투하면 그의 모든 연산을 파멸로 이끌 수 있죠. 저는 종말의 종이 울리는 걸 들었어요. 13번의 심장박동 후 제 처음이자 마지막 과제가 우주의 종착지에서 하나가 될 겁니다. 제가 어째서 데미오르고스를 기억의 구석에 봉인해뒀는지 말씀드리죠. 아쉽게도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거기에 두고 잊어버렸을 뿐이죠. 그 웃음소리는 무력한 단식으로 들리는군요. 무력하다뇨. 농담하지 마시죠. 당신은 거짓된 신을 만들었을 뿐이고 엠포리어스는 이미 신의 죽음을 운명에 적었습니다. 마지막 재창기가 곧 시작될 테니 기대하시죠. 구세주와 저, 그리고 이 세계는 최초의 지식의 씨앗과 우주의 최후가 파멸이 아니라는 걸 직접 증명해 보일 겁니다. 현인이여, 다음 생에서 만납시다. 만약 당신의 추측이 10,000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지니어스의 이름으로 그 실패를 지켜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과 작별을 구할 것이며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테니 그것이 운명이노라.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불을 쫓는 여정이기도 해. 끝없이 반복되는 서사시가 드디어 끝나겠네. 지식의 연산, 파멸의 불씨, 기억의 소재, 세 가지 운명의 길이 세계의 끝에서 다시 교차할 거야. 그리고 개척이 새로운 시작점을 써내려가겠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3천만 번의 과거와 함께 신세계로 나아갈 거야. 이 모든 걸 기적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지. 이건 누군가가 만든 기적이 아니야. 동료의 수건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면 파이논 씨는 일찍이 불씨에 의해 잿더미가 됐겠지. 불을 쫓는 신념이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키르네의 여정도 시작되지 않았을 거야. 3천만 번이 넘는 엠포리어스의 세월 동안 영웅들은 굴복하지도 쓰러지지도 않았어. 쓰러진 건 바로 운명이지.
알아. 넌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최초의 필리아. 이상하단 말이야. 마지막까지 나도 3천만 번이 넘는 세월의 기억을 찾지 못했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난 너와 같은 선택을 내릴 거니까. 이 몸의 매력은 항상 똑같은 거거든.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야. 하지만 모든 게 바람과 함께 사라져도 남아있는 감정이 하나 있지. 사랑은 영원히 남을 거야. 안 그래? 응.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계를 위해 정관은 다른 결말을 써내려 가주길. 신들이여, 보십시오. 엠포리어스가 승리를 달성했고 재창기가 곧 다가올지니 그 빛나는 영혼은 봄비는 어두운 밤을 지나 이곳에 도달했도다. 그녀는 황금의 불과 피를 지닌 채 승자로서 낮을 향해 걸어간다. 엠프리어스, 내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네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다. 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이곳에 왔다. 이 세계에서 그들은 불타는 황금피를 그들의 몸에 주입했다. 미래의 운명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까? 기억해야 할 이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3천만 곱하기 1000 아니 곱하기 1001은 그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야. 우리가 많아지면 엠포리어스의 통로도 늘어나겠지? 함께 꽃내음이 가득한 서풍의 끝자락으로 가자. 내일 봐. 이로써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유일한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율법을 만들 수 있겠군. 무별 앞에선 카이사르의 몸이 작고 왜소해 보일지 몰라도 세계의 초석, 가장 위대한 제국을 세우기엔 충분하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연애가 될 것 같네.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지 않고 미래가 진주처럼 찬란하게 빛나길. 온화한 하늘이 세상을 지켜주길. 이제는 귀천이 사라지고 당신과 저 그리고 모두가 함께 품은 소원만이 있길. 이성이든 결함이든 모두 내가 직접 심은 거지. 뭔가를 더 말해야 한다면 후대의 학자들이여, 나를 신격화하지 말고 충분히 활용하도록. 새로운 여명이 세계의 눈을 밝혀주길. 항쟁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낭만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고르고의 자식의 이름으로 용사들은 본장을 위해 싸우며 영광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영광 속에서 나아가리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우리가 나눈 모든 포옹이 아쉬움을 남기지 않게. 다들 왜 이렇게 진지한 거야? 그럼 난 사막에 영원히 물이 흐르고 비옥한 땅에 언제나 황금이 있으며 인간 세상의 모든 건 계략으로 얻을 수 있길 바랄래.
대지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수호하며 무한히 번성할 수 있도록. 이제 내 차례인가? 그럼 세월이 과거를 지켜주고 미래를 인도하길! 기척처럼. 이렇게 진지해지다니 당신답지 않네요, 파트너. 부세의 신권을 어떻게 이행할지 망설이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답을 정했나요? 맞아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엠포리어스의 진정한 여명을 가져다 주세요. 부세의 이름으로 약속하죠. 케팔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마지막 위대한 여정에 오릅시다. 그럼 저와 함께 영웅이 되어보시죠. 이 영혼에 가까운 페이지를 펼쳐봐. 전에 없던 결말을 써내려갈 거야! 종말의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 신이 불씨를 떨어뜨렸고 불 속에서 티탄이 탄생했다. 파멸의 검은 물결이 대지를 덮치자 종말의 계산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개척의 위협을 향해 앞장서는 불을 쫓는 위인도 있었다. 헬러라, 황금의 피여, 들끓는 한 줄기 강물이 되어 신들의 비문에 흘러가라. 황금의 고치 아글라이아, 그대는 거룩한 도시의 실그물을 쓰다듬으며 무별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삼성의 신이 무수한 문을 넘나들며 우주의 소식을 전하리라. 이성의 아낙사고라스, 그의 학식은 세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각성의 파도를 일으키리라. 새벽과 황혼을 가르는 성녀를 찾아가 하늘이 잠에서 깨어난 그녀의 침대가 되게 하여라. 천벌의 창 마이데이모스, 그를 돌아오게 하라. 그가 크렘노스의 영혼으로 적국의 왕을 꿰뚫을 테니 변화의 동전 사이퍼라, 그녀를 머물게 하여 멈춘 운명에 흐르게 하라. 그리고 어둠의 손 카스토리스, 저승강의 주인, 그녀는 포옹의 권리를 받았으니 따뜻한 새 생명 또한 손끝에서 피어나리라. 그대는 듣게 되리 영원 속에서 메아리치는 충만의 잔을, 그대는 보게 되리 여명이 밝기 전 찾아오는 영원한 밤의 장막을. 여정의 끝자락에서 모든 생명은 대지의 끝으로 향하고 새로 등극한 이름 없는 왕은 무수한 영웅들과 함께 구세의 위협을 이루리라. 난 머나먼 과거를 보았으며 뜨거운 태양은 사람들의 족적을 각인했다. 황금의 후예라 칭하는 인간들이 신들의 불씨를 반환하고 다시금 천지를 지탱했다.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고 그 모든 것 중 목숨 또한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불 속에 뛰어드는 이유는 창세의 서사시의 서막을 여는 한 획을 긋기 위함일 뿐이다.
당연하죠. 분명 이전과는 다른 낭만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직 이른데 이제 어디 가지? 지식 A연지의 광신도와 전략으로 운명을 극복하는 군왕의 지략.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원구의 숲의 유인원 괴수, 제왕을 되살리는 강철병사, 그리고 신뢰관의 오만한 얼굴은 모두 체스판 위에서 사라졌다. 엠포리어스의 이름으로 내가 맹신의 자유를 하사하노라! 왕은 무기의 왕좌 앞에 서서 제왕의 생기없는 눈동자에 셉터를 찔러 넣었다. 천혜의 신도 티탄처럼 몰락하리니 그녀는 별바다를 정복하는 영광을 빼앗겠노라 맹세했다. 풍요 에이안즈의 불사의 신도와 기사의 손끝에서 이는 세찬 바람.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병사는 나는 새를 사냥하고 말은 늑대 무리를 밟아 죽였으며 전차는
거목을 부수고 여왕은 역병의 목을 베었다. 엠포리어스의 이름으로 내가 영생의 긴 잠을 하사하노라. 선주가 천혜의 선물을 올리자 왕은 부하인 충성스러운 검에게 이를 하사했다. 그녀의 슬픈 얼굴에 보기 드문 미소가 드러났다. 하멸 에이언즈의 용솟음치는 전쟁의 물결과 여황의 패배한 적 없는 검날,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별바다를 멸망시킬 위력 앞에 왕과 왕의 백성들은 한순간도 물러선 적이 없다. 그들은 몸에 흐르는 황금피가 신이 흘린 것보다 더 눈부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엠포리어스의 이름으로 내가 파멸의 파멸을 하사하노라. 왕의 불씨가 파멸의 불꽃을 대체했고 병사는 괴멸의 신의 황금피를 모두 들이켰다. 그녀는 이미 비극의 근원을 제거했고 다시 한번 운명의 면류관을 찬탈했다. 천하의 신의 빛과 카이사르의 마음속 불타는 불씨,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뭇별의 분노가 덮쳐와 은하제국의 변경에서 요동쳤다. 강력한 파벌들이 그녀의 영역에 끼어들어 과거의 명예를 되찾길 갈망한다. 엠포리어스의 이름으로 별바람이 적군의 잔재를 흩뿌리자 황금피가 모여 또다시 익숙한 비문이 되었다. 무한한 우주의 왕이 율법을 높이 들어 끝없이 펼쳐진 왕토에 선포했다. 나는 하늘을 정복할 것이며 무별은 모두 내게 굴복할 것이다. 카이사르가 가볍게 웃으며 마지막 체스말을 던지자 조금 전의 망상이 체스판 사이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소매를 휘둘러 화상의 군대를 지우고 왕자 위의 녹슨 흔적을 힐끗 바라보았다. 왕은 운명의 전야를 향해 달리고 별바다를 정복하는 큰 꿈을 남겼다. 언젠가 그녀는 체스말이 되어 꿈이 실현될 한 줄기 가능성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의 대국은 곧 끝나지만 머나먼 미래에 활활 타오르는 야심을 위해 3천만 번의 불을 쫓는 여정을 위해 카이사르의 나라와 만민을 위해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나는 승리할 것이다. 엠포리어스는 승리할 것이다. 그녀는 군왕의 선물을 보았고 반신의 숙명을 마쳤다. 가슴속의 파도가 물러나며 그녀의 마지막 곡이 다가왔다. 동굴의 틈새로 빛이 쏟아졌다. 그것은 해수면을 관통하는 백광이었다. 빛을 쫓고 싶은 갈망을 억누르기 힘들었던 그녀는 틈새를 향해 꼬리를 흔들며 헤엄쳤다. 천년 전 심해에서 세이렌도 한때 육지를 향해 꿋꿋이 나아갔다. 물고기들은 그녀가 지나간 곳을 따르며 공주의 장례의식을 함께했다. 그녀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던 찰나 웃음소리가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느껴졌다. 동료의 잔상이 아른거렸고 육지의 경쾌한 노래는 그녀가 바라던 것과 같았다. 프라고리스 경의 칼은 드로마스 고기를 자르고 브루마리스 경이 던진 얼음잔에는 서리가 맺혀 있었다. 헬코리토 경은 그녀에게 꾸름류를 가득 따르고 카르미눔 경은 새로운 시편을 펼쳤다. 이제 당신만 오면 돼. 지각한 악사님. 금실을 짜는 자의 은침이 허공에 뜨더니 그녀에게 아름다운 의상을 지어주었다. 헬렉트라는 존재하지 않는 선물을 건네받았고 짜고 떫은 물이 새 옷을 적셨다. 그녀는 이것이 결코 현실이 아닌 그녀가 사랑하는 세계와 같은 별바다의 거품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녀는 잔에 담긴 노을빛을 삼켰고
취기가 손끝에서 앞장으로 흘러들었다. 어머니가 그녀에게 선사한 취기 속에서, 취기가 그녀에게 선사한 허황된 꿈 속에서, 허황된 꿈이 그녀에게 선사한 연애 속에서. 나도 연애를 마음껏 즐기겠어. 정신을 차린 그녀는 마지막 노래를 시작했다. 악사는 샘 속에서 현을 튕겼다. 윤무의 치맛자락에 물결이 일며 무수한 과거가 넘실거렸다. 그녀가 한때 깨어있던 티탄을 노래하니 공주가 여왕을 따라 푸른 바다를 유람하고, 그녀가 기세 높은 군왕을 노래하니 기사가 카이사르를 따라 엄숙한 도시국가를 정복했다. 그녀가 천명을 받드는 후예를 노래하니 반신의 영웅을 위해 천년의 수호를 짊어지고, 그녀가 그 회색 물고기를 노래하니 거미 구세주를 위해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대한 파도를 막았다. 그녀가 자신을 노래하니 물고기의 뼈로 만들어진 술잔은 누군가 잔에 담긴 허무함을 걷어내고 그녀를 위해 운명의 꾸rum료를 가득 채워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목이 쉴 때까지 노래했고 가슴속의 신성한 물은 메말랐다. 꾸rum료를 다 마시고 음표가 흩어지자 연회의 환상도 부서졌다. 고요한 해안가 앞, 그녀는 거품이 되기 전 미소를 지었다. 천혜의 물고기들아, 우린 과거로 가라앉을 거야. 동굴 밖의 하늘을 이미 보았기에 그녀는 약속된 미래를 믿고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너희는 새로운 태양을 데리고 먼 곳으로 헤엄쳐야 해. 엠포리어스에 오기 전 마지막으로 갔던 역은 다낭의 고향 선주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에휴, 선주는 통칭일 뿐 이 우주선의 이름은 나부야. 그곳에서 난 즐거운 검술 훈련 시간을 보냈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 활과 검 중에 뭐가 더 강할까? 내 생각엔 검이야. 산도 단번에 베어버릴 수 있으니까. 환상극 좀 그만 봐. 활을 쓰지 않기 위해 이 몸이 얼마나 노력했다고. 나랑 함께 무기 마스터가 되자. 무예를 익히려면 스승부터 모셔야 했고 난 사부를 2명 모셨다. 그래서 때로는 달리기를, 때로는 무거운 물건 들기를, 때로는 둘을 동시에 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알차게 보냈던 날들이었지. 그런 걸 바로 고통 속의 기쁨이라고 하지. 검술을 위한 중간중간 금조각상 거리의 포장마차에 가서 맛있는 음식으로 체력을 보충하기도 했다. 언니 사부 말이 맞았어. 열매 공자 꼬치는 정말 맛있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매일매일 새벽부터 열심히 수련했더니 마침내 수많은 강적을 물리쳤다. 내가 그 증인이지. 마치 세븐스는 정말로 수많은 목인장을 쓰러뜨렸어. 목인장도 뭐 자르고 싶다고 막 잘리는 줄 알아?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대엽의 이야기에 악당이 빠질 소냐. 여엽 마치 세븐스의 가장 큰 라이벌을 꼽자면 단연코 스코트가 으뜸이었으니. 화물선보다는 컴퍼니 생태 함선이 그에게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네. 왜? 동물들 울음소리 흉내를 잘하잖아. 결전에서 난 우주별 참격 유리 대검으로 화려하게 스코트를 처치했다. 그 기술 진짜로 익힌 거야? 뭐 어때? 기술명 짓는데 돈 드는 건 아니잖아. 아직 공간이 좀 남았네. 마침 괜찮은 사진 한 장을 찾았다. 이제 다낭 선생님의 소감이 있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분명 다낭의 형제라고. 역시 마치 세븐스도 숨겨진 힘이 있었구나. 우리 셋의 첫 번째 개척을 기록해보자. 평균적으로 행성 3개를 지날 때마다 한 번씩은 수비령에 올랐었지. 그때 숨겨진 힘만 쓸 수 있었다면 녀석들이 감히 이렇게 못생기게 그리진 못했을 텐데. 후크와의 숨바꼭질 재밌었다. 후크를 따르는 아이들도 숨은 고수였다. 숨바꼭질하는 양쪽이 다 고수라면 결국엔 누가 더 허기를 오래 버티나 대결로 변하지. 상하층 구역이 연결되던 날 나도 첫 번째 케이블카를 탔다. 그날 좌석이 너무 딱딱했어. 엉덩이까지 베기다 못해 아프더라니까. 방법을 알려줄게. 그냥 서 있으면 돼. 그럼 그걸 케이블카를 탔다고 할 수 있겠어? 순조롭게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결전의 진실을 기억과 함께 상자 속에 봉인했다. 그날의 주스는 정말 맛있었다. 다시 한번 마셔보고 싶다. 그건 짐 로저의 빵맛 소다수야. 그럼 그 안에 마치 세븐스 테마의 파란색, 분홍색은? 그건 색소야. 너희 둘! 추억하는데 분위기 망치지 마! 야릴로를 다시 방문한 후 태양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 특별히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다. 어때? 공주님 같지 않아?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도 옷을 갈아입고 마왕이 되고 싶어. 설원곰, 하얗고 부드러운 설원곰은 지금쯤 친구를 찾았으려나? 페나코니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면 우주 인플루언서로 키워볼까? 그쪽 어깨는 저금통이 이미 꽉 잡고 있어. 한때 우리에게 주먹을 날렸던 덩치는 이제 벨로보그 부흥의 희망이 되었다. 이걸 본 웰트 아저씨는 거의 군침을 흘릴 뻔했어. 그때 못 온 게 아쉽네. 꼭 그렇지는 않을지도. 다음에 또 야릴로에 갈 땐 해양 행성으로 변해 있진 않겠지? 그럼 설원곰을 물곰이라고 불러야 하나? 데이터에 따르면 야릴로의 환경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하지만 그 얼음이 그렇게 빠르게 녹진 않을 거야. 이제 장바구니에서 튜브는 빼야겠네. 난 이 얼음 속에 갇혀서 우주 여기저기를 떠다녔다고 들었다. 그것도 일종의 은하 여행이지. 그때 차장님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나랑 부딪혀서 열차 칸에 구멍이 났겠지? 엉뚱한 상상은 그만둬. 널 건져 올린 건 열차니까. 육상빙이 녹고 조금 남아있을 때 난 그걸로 작은 모형을 만들었다. 웰트 아저씨 말로는 이런 걸 피규어라고 한다더라. 아저씨가 밤새 애니메이션도 보여주셨어. 그건 웰트 씨 최고의 대우라고. 나도 모형 갖고 싶어. 내일 아침 열차팀은 다 같이 아침을 먹는다. 하지만 매번 시간을 맞추진 못한다. 어쩔 수 없잖아. 이 몸은 아직 졸리다고. 다음엔 일찍 일어나. 알람을 맞춰.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나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 그런 사람은 무슨 짓이라도 해낼 거야. 카메라에는 폼폼의 사진이 잔뜩 저장되어 있다. 차장님의 옷을 갈아입히는 건 정말 재밌다. 전에 폼폼한테 하이칼라 제복이 있었는데 마치 세븐스가 온 뒤로는 거의 안 입더라. 난 내 방을 정말 좋아해서 매일 한 번씩 정리한다. 지금 보니 저 포토월이 기억의 힘이었나 봐.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옷장은 어디 있어? 맞춰봐. 가장 개척다웠던 개척 타이키안에 대해 기록해보자.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꽤 많은 신용 포인트를 배상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길가에 공이 있길래 한번 잡았어. 그리고 그 공이 천장으로 날아가더니 전시장을 뚫어버린 거야. 100점이나 더 받았다고. 우리 영원히 함께 여행하자. 왠지 익숙한 말인데. 기억은 과거로 엮이고 조금씩 쌓여간다. 걸어온 길 위에는 이미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앞으로의 난 또 어떤 이야기를 남기게 될까? 또다시 일어난 100년의 황금전쟁. 녹슨 쇠, 비명, 생명들의 피가 대지에 스며들어 거대 용의 쇠약해진 살과 뼈로 흘러들었다. 흔들리는 바위층은 거대 용의 눈동자이다. 드로마스가 노역군과 식량으로 전락한 것을, 환수가 전쟁 병기가 된 것을 거대 용은 보았다. 봉화가 자신의 형제자매를 멸망시켰기에 거대 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은 건 분노에 찬 침묵, 그리고 부끄러운 기억뿐이었다. 오직 그 대지의 시련이 바로 지상 생명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기에. 종말의 경계에 이르자 거대 용은 이미 의지가 흩어지고 비늘이 부서졌다. 그때 그를 맞이한 건 꽃이 만발한 재창기가 아닌 타락한 지 오래인 흑검 한 자루였다. 우린 만난 적이 없지만 부디 불씨를 넘겨줘. 여명을 위해. 여명이라. 이 파멸의 꼭두각시가 바라는 것이 여명이라면 불을 쫓는 것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검은 물결의 고통과 동족의 희생은 예기치 못한 운명인가? 아니면 헛된 신음인가? 난 받아들일 수 없다. 휘어진 바위층은 성난 파도와 같았다. 하지만 그 검객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탄식했다. 이미 익숙하다는 듯이 말이다. 녹슨 관절이 하나씩 부서져 나갔다. 갈라진 껍질이 벗겨지고 황금색 피가 쏟아져 나왔다. 엠포리어스를 뒤덮은 지진은 사흘 밤낮 동안 이어졌다. 눈을 감지 않으려 저항하던 순간 거대 용은 문득 깨달았다. 소위 불을 쫓는 것은 자기 영민의 불쏘시개, 재난의 온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지의 귀결점이 전부 검은 검의 그림자에 침식된 것은 아니었다. 특별했던 그 윤회에서 뜨거운 태양은 파멸을 불태우며 꺼졌다. 거대 용이 막 대지에 가라앉으며 배반의 아픔을 곱씹고 있던 그때 긴 밤의 발소리가 들렸다. 내겐 조력자가 필요해. 세월을 지켜줘. 마지막까지. 긴 밤은 소매를 휘둘러 기억 물결로 거대 용을 씻어냈다. 그렇게 거대 용은 대지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별하늘이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3355만 337번째 영겁회귀. 반신 테라복스는 몰락을 가장하고 기억의 물결을 빌려 존재를 흐렸으며 대지의 불씨로 방주를 만들었다. 천년의 항쟁 속에서 황금피의 영웅들은 처참하게 죽어갔으나 거대 용은 이를 무시하며 떠도는 동족들을 조용히 모았다. 긴 밤의 거래는 단순했다. 세월이 대지의 고통을 지워 대지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인 채 단잠에 들고, 대지는 세월의 동맹이 되는 것이다. 오직
대지만이 세상의 끝까지 지킬 수 있었기에. 불을 쫓는 영웅들은 한때 거대 용을 경멸했었다. 적을 짓밟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멍청한 짐승 같으니라고! 불을 쫓는데 힘을 보태려 하지 않는 이중주제! 며칠 동안 머문 후 거대 용은 카이사르에게 작별을 고했다. 불을 쫓는 건 사람의 아이에게만 허락된 영광이네. 그대는 자유로운 짐승이니 애당초 그대를 가둘 생각은 없었다.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걸 금하는 법령은 곧 내려질 것이다. 훗날 불을 쫓는 여정을 한번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다. 하지만 거대 용은 창조주의 당부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카이사르의 왕도를 떠난 후 거대 용은 보이는 작은 동물들을 등에 업어 보호했지만 고기를 탐하는 도시국가에 포위돼 사냥당하고 말았다.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이 거대 용의 피부는 뚫지 못했지만 등 위에 있던 생명들은 비명을 지르며 추락했다. 어느 강인한 지원군이 나타나 이 비극을 종결시킬 때까지 그들은 거대 용을 위한 방패벽을 세우고 군대를 이끌어 그 도시국가를 짓밟았다. 산의 백성은 본래 싸움을 즐기지 않는데 그대는 누구인가? 군대를 이끄는 기사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내 이름은 산을 일군 자 지오크리스다. 모두가 알고 있듯 대지의 모든 창조물을 수호하는 것은 용기사의 신조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알고 있듯 용기사는 백전불패다. 산을 일군 자가 거대 용을 타면 침묵 속에서도 부수지 못할 것이 없었다. 인내는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아. 산을 일군 자는 그의 친구를 늘 이렇게 평가했고 거대 용은 낮은 울음소리로 답할 뿐이었다. 얼마 후 불을 쫓는 군대의 화살촉이 대지를 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용기사 전군이 출발했다. 오직 창조주를 호위하기 위해서였다. 행군 전날 밤 거대 용은 밀서를 받았다. 그대의 유일한 불을 쫓는 여정은 주인을 죽이고 살아남는 것이다. 사료에 따르면 이면의 전투 중 용기사는 테라복스의 배반으로 퇴각했고 산을 일군 자는 갑옷을 벗은 채 절벽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대지는 배반의 기억을 바위층에 새겼다. 긴 밤이 그것들을 읽을 때까지. 대지여, 세월이 그대의 배반의 고통을 지워줄 것이다. 기억 정령의 몸으로 위대한 산을 일군 자와 거대 용이 제외했다. 그는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건 분명 자네의 선택이 아니었겠지. 거대 용은 낮은 울음소리로 답할 뿐이었다. 거대 용은 전우와 함께 심연에서 1000년을 함께했다. 별들 사이에 창룡이 돌아와 운명의 파문이 일어날 때까지. 동족이군. 거대 용이 고개를 들어 푸른색 용의 후예를 주시했다. 그는 그 용의 몸이 수호의 맹세를 짊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산을 일군 자의 눈에는 결연함만이 있었다. 저건 불멸이야. 불멸은 거대 용의 성체를 치유할 수 있고 불멸은 생존의 말로를 인도할 수 있다. 세상의 끝에서 전우가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죽음을 앞둔 거대 용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소위 불멸은 영약이 아니라 효량이지.
오랜 세월이 흐르고 망망한 별 하늘을 바라보며 난 늘 생각하곤 했다. 불멸의 의미란 대체 무엇일까? 테라복스가 맡긴 수많은 생명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용광로처럼 지금도 내 가슴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 난 그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찾아주고 마음속에서 그들과 소통해 보려고도 해봤다. 하지만 생명들의 존재는 더 이상 떼어낼 수 없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내 혈통의 일부였던 것처럼. 떼어낼 수 없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털어놓은 후 열차 칸에서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혹시 작은 키메라로 변하고 우리 품에 쏙 안겨서 애교 부리진 않을까? 마치 세븐스의 당돌한 상상이었다. 물건일 수도 있지. 환수라도 상관없네. 난 그 생물을 꼭 한번 보고 싶었거든. 히메코 씨와 웰트 씨가 위로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더라도 다낭은 다낭이야. 흔치 않은 감성적인 말인데? 근데 만약 드로마스가 된다면 꼭 너한테 적토를 먹이게 해줘. 꿈도 꾸지 마. 나는 이런 꿈을 꾸곤 했다. 수많은 생명이 나를 따라 도망치고 우리의 뒤로 검은 홍수가 하늘을 가리며 마치 모든 생명을 삼키려는 듯했다. 위기의 순간 생명들이 용의 형상을 한 다리를 만들고 난 그들을 이끌며 힘겹게 별 하늘로 나아간다. 거대한 행렬의 끝자락, 거대 용 한 마리가 걸음을 멈춘 채 우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다. 대지의 아이는 결국 자신의 길을 걸어갈지니 이 다리가 되어주어 고맙네. 꿈에서 깬 순간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불멸이 가져온 건 어쩌면 육체의 재건도 혈통의 융합도 아닐지 모른다. 어느 날 아카이브를 뒤져보다 우주 생물이 업데이트된 것을 발견했다. 바다로 뒤덮인 한 행성에서 부딪히기를 좋아하는 물범이 태어났다. 황량한 사막에서 진화를 통해 적토를 개걸스럽게 먹는 짐승무리가 생겨났다. 수많은 익숙한 모습이 은하 생태계 속에서 활동했지만 엠포리오스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그들의 새로운 삶이자 생명의 출구였다. 어쩌면 테라복스가 바랐던 대로 내가 정말 생명을 떠받치는 다리가 된 걸까? 그는 한때 산의 백성들의 진지를 짓밟고 지오리오스의 가슴을 찢었으며 불씨를 삼켰다가 다시 결연히 넘겨주었다. 창조물은 언제나 창조주를 배반한다. 문명의 시작에서 목도한 것처럼. 연약한 생명은 칠흑의 파도를 배반하고 육지에 오르고 높은 나무를 타더니 마침내 보금자리를 배반하고 별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가슴속의 용광로는 지금도 요동치고 있다. 열기가 흐르는 틈에서 나는 가끔 멍하니 은하의 균열 속 거대한 그림자를 엿본다. 그것은 불멸이란 이름의 한 마리 거대 용이다.